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모듈을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자, 파이썬에서 잠시만요. 왜 이렇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define한 함수나 변수를 모아놓은 파일을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듈은 즉 이제 어떤 거를 미리 짜놓은 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파이썬 파일이죠. 그러니까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미리 어떤 유용한 함수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거를 내가 새로 짜지 않고 다시 그냥 불러다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쓰기 위해서 편하게 갖다 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한 모듈을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듈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갖다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사실 이제 모듈을 그러니까 독립적인 파이썬 파일을 만들기가 좋지 않아서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엽니다. 새 파일을 어떻게 여냐 하면은 좀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런처에서 보면은 텍스트 파일이란 게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하나 여는 거죠.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여는데 사실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리네임을 해서 이거를 이제 내가 mode1.py라는 새로운 파이썬 파일로 일단은 지정을 하겠습니다. mode1.py라고 일단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파이썬 아이콘이 여기 딱 생기죠. 그죠? 왜냐하면 파일 이름이 .py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파이썬 파일을 유저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소스 코드 파일을 유저가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자, 내용물을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add라는 함수를 a, b 전 시간에 했었죠. return a 더하기 b 값을 return하는 함수. 그 다음에 subtract 빼셈을 하는 함수. 자, a, b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뭐 좀 다른 방식으로 a 빼기 b return result. 자, 요것 자체가 파이썬 함수입니다.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함수를 정의하는 법을 배웠었죠. 그죠?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mode1.py라는 데서 내가 미리 함수를 만들어 놓았고 그럼 이 함수를 불러다 쓰겠다. 이 함수를 불러다 쓰기 위해서는 자, 일단 얘를 저장을 하고요. 저장. 얘를 잠깐 세이브를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import mode1을 하게 됩니다. import mode1. 그러니까 import mode1을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랑 플러스 이제 미리 정해진 디렉토리에서 mode1.py라는 파일을 찾아서 이제 찾아서 이제 그 내용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사용하겠다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죠. 그런데 mode1이란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정해지지 않은 모듈을 임포트를 해봅시다. mode2.py라는 건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하면은 임포트하면 에러가 이제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no module name mode2 mode2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mode1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mode 1.py 안에 있는 add라는 함수는 내가 어떻게 쓰느냐? 바로 얘를 임포트를 하고 나면은 mode 1.add 10,11. 자, 이렇게 하면은 mode 1.py 안에 있는 add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은 21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mode 1.sub 콤마 뭐 이렇게 하면은 mode 1.py 안에 있는 sub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subtract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유용한 함수를 만들어 놓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내가 다 짤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이제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듈에는 이제 파이썬 모듈에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이랑 같이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유용한 모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매스 모듈입니다. 매스 모듈. 그러니까 파이썬에 내장된 뭐라 그래야 될까? 파이썬에 이제 그 패키지와 함께 따라오는 그런 모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마크다운으로 해서 예시를 보면은 매스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mport mass라고 하면은 얘는 내가 mass.py라는 파일을 안 만들어도 그러니까 mass.py라는 게 파이썬 설치될 때 어딘가에 내 컴퓨터 안에 설치가 이미 됐어요. 자, 얘를 불러오면 뭘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퀘어 루트 같은 거, 스퀘어 루트 연산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루트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mass.square root 100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로그도 이제 파이썬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요. 디폴트로는 mass.log 100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고. 근데 이제 로그는 디폴트는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상용 로그를 하고 싶으면 로그 10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인을 계산하고 싶다. 사인 10.0 mass.cosine 빵 mass.cosine 3.14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디폴트는 당연히 이제 라디안이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여러 가지 이제 수학 함수들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거듭, 제곱을 제외한 조금 복잡한 수학 함수들은 대부분 다 이 매스 모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파이썬에 어떤 모듈이 있느냐? 파이썬에 어떤 모듈이 있는지를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이썬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모듈의 개수도 굉장히 많고 여기 스탠다드 모듈에 가면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개개인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모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미리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에서 뭔가를 할 때에는 그 모듈 이름을 가지고 구글 서치를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듈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 프로그래머들도 각각의 모듈에 뭐가 있는지는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이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코드를 짜다가 내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짜려니까 좀 귀찮다. 그러면은 일단은 구글 서치를 해봅니다. 구글 서치를 해서 파이썬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려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물론 영어로 검색하면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한국어 문서도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을 해 보셔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 컴퓨터에 뭘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그거에 관련된 파이썬 모듈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듈이 없으면은 이제 본인이 짜야겠죠. 그러면은 math라는 모듈 안에 어떤 함수들이 들어있는지 내가 알고 싶을 때는 dir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dir math 이렇게 하면은 이 math라는 모듈 안에 어떤 함수들이 들어있느냐 아크 코사인, 아크 코사인 하이퍼볼릭, 아크 사인 하이퍼볼릭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에러 펑션 뭐 익스포넨셜 펑션, 팩토리얼 여러 가지가 이미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마 펑션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is 뭐 이렇게 라디안 스퀘어 루트 탄젠트 하이퍼볼릭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각 함수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깊이 알고 싶다 함수가 뭐를 인풋으로 받고 뭐를 나한테 리턴하느냐 이런 걸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math 예를 들어서 이제 감마 펑션이 이제 궁금하다 그럼 help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은 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built-in 펑션 감마인 모듈 math 그래서 이제 감마 x 감마 펑션 at x 네, x에 감마 펑션 값을 리턴한다. 뭐 이런 이제 아주 간단한 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감마 펑션이 뭔지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모르는 학생들은 네, 하여튼 그 뭐냐 그 하여튼 네, 수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모드 1의 경우에 dir 모드 1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add랑 sub를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add와 sub가 나오죠. 근데 앞에 이제 underscore underscore built-in underscore underscore cache doc file loader 이런 것들은 내가 정의한 적이 없는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나는 add와 sub 두 가지만 정의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모듈 파일을 만들 때 자동으로 네, 생성되는 어떤 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든 함수의 경우 help를 쳐도 당연히 이제 뭐 별 내용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메뉴에다가 내가 쓴 이 헤더만 지금 이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help 문서를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닭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닭이라는 이제 예약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닭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 각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함수의 help 명령을 쳤을 때 나오는 이제 help 메시지를 이제 내가 직접 조금씩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있는 거를 내가 갖다 불러다가 쓰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를 때 또 이제 그냥 임포트 말고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아까 mode 1.add, mode 1.su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제 mode 1을 임포트 하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mode 1이라는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하고 여기 안에 있는 add나 sub를 접근하려면은 mode 1.add mode 1.sub 그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러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from이라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from mode 1 import mode 1에서 특정 함수를 이제 임포트를 해라. 불러와라. add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mode 1.add라고 하지 않고
그냥 ad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 100, 102.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dd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내가 앞에서 그 add라는 거는 모드 1에서 가져와라. 임포트가 이제 가져오다는 거잖아요. 라고 미리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이제 mode 1 파일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내가 serve 130 이렇게 하면은 serve는 정의가 안 됐죠. 그죠? serve라는 걸 찾아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정의가 안 됐고 어디서 불러오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serve is not defined 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erve를 비슷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또 해주면 됩니다. from mode 1 import serve 이렇게 한 다음에 serve 130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serve라는 명령을 만났을 때 serve라는 거는 모드 1에 있다. 모드 1에서 갖고 와라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실행이 에러 없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듈에서 그 특정 함수 몇 개만 모듈을 통으로 불러오지 않고 특정 함수 몇 개만 내가 불러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add serv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도 from mass, import, square root, 내가 cosine, sine을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 mass.cosine 3.14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cosine 3.14만 해도 얘가 이제 된다는 거죠. sin 3.14 square root 144 그죠? 그런데 탄젠트는 내가 불러온 적이 없으니까 탄젠트 3.0 이렇게 하면은 탄젠트는 디파인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를 내가 마찬가지로 쓰고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콤마 탄젠트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탄젠트 계산도 이제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모듈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에서 무언가를 갖고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듈에서 이렇게 이제 각각 함수 이름을 써주거나 아니면은 모듈에서 그냥 전부 다를 불러오겠다. 전부 다를 불러오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듈 import from mass import 별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혹은 프로그래밍 리눅스에서 이제 그냥 전체 그러니까 이제 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mass라는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함수를 그냥 임포트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mass라는 모듈 안에 있는 이 함수들을 이제는 그냥 다 미리 갖고 오겠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팩토리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팩토리얼 10 하면은 10 팩토리얼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in 하이퍼볼릭 1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 거고요. 뭐 갬마 펑션 3.0 이렇게 하면은 2 이렇게 나오고 갬마 10.1 이런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불러올 때는 임포트 별.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각각 모듈의 내용물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구글링을 해보시면 파이썬 매스 모듈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문서로 가면은 여기 이제 파이썬 매스메디컬 뭐 다 영어로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제 다행스럽게도 코리안 버전도 있군요. 네. 코리안 버전. 왜 안 바뀌죠? 음. 중간에 버전 3.8의 추가 이것만 한국어로 번역했나요? 네. 여하튼 네. 3.7 버전으로 가볼까요? 네.
한국어 번역이 미진하네요. 네. 누가 자원해서 번역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면은 이렇게 항상 구글링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경험 많은 프로그래머도 자기가 많이 쓰는 함수 몇 가지, 자기가 자주 쓰는 모듈 몇 가지만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다 내용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듈에 있는 그 함수들이 각각이 특정 어떤 작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문서를 구글링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뭐 복소수 계산을 위한 모듈, 복소수 계산을 위한 모듈은 이제 CMS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모듈들이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제 표준적으로 따라오는 모듈들은 여기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함수 요 문서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더 이상 이제 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특정 사람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든 모듈을 내가 불러와야 되면은 이제 설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문서가 파이썬에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듈의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underscore underscore name underscore underscore equal underscore underscore main의 의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 혹은 모듈을 다루다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줄. 자, 요거의 의미가 뭐냐? 요거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모드1이라는 이제 모듈을 짰어요. 모듈을 짰는데 내가 테스트를 하고 싶다. 얘가 제대로 됐나? 얘가 이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print add 10,11 print sub 100, 50. 자, 이렇게 이 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밑에는 이제 여기는 테스트를 위한 코드.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내가 모듈을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자, 일단 터미널을 하나 열겠습니다. 터미널 창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돌릴 때는 우리가 요 이제 플레이 버튼 혹은 이제 Shift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지만은 왜 이렇게 터미널에서 실행시킬 때는 python mode 1.py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터미널을 띄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명령 커맨드 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python mode 1.py라고 치면은 그 옵스 한국어를 썼고 지금 한국어를 써서 나타난 에러가 났어. 자, 옵스, sorry. 파이썬 모드 1.py라는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듈을 불러오면은 import mode 1을 일단 불러오고 import mode 1을 하면은 여기선 그런 에러가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터미널에서 이제 파이썬, 이건 또 파이썬 2.7이네. 파이썬 3. 그러니까 import mode 1
모드 1을 임포트 시키면은 원래는 이렇게 이제 프린트 어떤 이제 프린트 문이 그러니까 모드 1이 전부 다 그냥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포트라는 문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게 저장이 됐죠? 저장. 다시 한번 실행시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원래 출력을 안 하게 돼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모드 1이라는 파일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모드 1.py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를 한번 쭉 다 실행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def를 만나면은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서브를 여기에서 이제 서브라는 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쭉 출력을 하도록. 그런데 내가 이제 얘를 특정, 그러니까 요 파일이 실행될 때에만 요 파일을 실행시킬 때에만 내가 어떤 걸 출력을 시키고 싶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이제 정의된 함수만 갖다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보통 테스트 문을 밑에다 넣는 거죠. 테스트를. 테스트 문을 밑에다 넣고 테스트가 제대로 됐으면은 나중에 임포트 할 때에는 이런 프린트 문들이 무시되도록 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if name equal main으로 이렇게 이제 주면은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python mode 1.py라고 터미널에서 이 mode 1.py라는 파일을 터미널에서 이 파일을 특정해서 실행을 시킬 때 이렇게 실행을 시킬 때에는 출력이 되지만 파이썬 콘솔에서 그냥 콘솔에서 임포트를 했을 때에는 앞에서와 달리 이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제 땡땡.py라는 파일이 있으면은 파이썬 해서 이제 mycode.py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행을 안 하고 이제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요 버튼 혹은 이제 런을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python mycode.py 혹은 이제 mode 1.py는 그냥 요 mode 1.py라는 안에 있는 내용을 요 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서 실행을 시켜라 라는 뜻이고요. 그럴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 프로세스의 네임을 얘가 이제 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창에서 다른 파이썬 콘솔이나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import mode 1을 시키면은 이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얘 이름이 메인이 아니게 됩니다. 메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요거를 갖다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mode1.py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mode1.py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용 코드를 보통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if name equal main 밑에다가 보통 써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도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요거에서 정의된 요 모듈들만 내가 쓰고 싶다. 그러니까 모듈만 쓰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특히 이렇게 이제 name equal main이라는 그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짠 파이썬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 name equal main이라는 선언문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있으면은 요 파일 그 자체로서 실행시킬 때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시키고 아니면은 얘를 내가 이제 모듈로서 갖다 불러다 쓰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변수를 포함한 모듈.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클래스를 다루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장 함수. 이거 이제 빌트인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빌트인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이 설치되면서 같이 이제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몇몇 그 키워드들은 어떤 작동을 하도록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장 함수, 빌트인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don't reinvent the whee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 있는 거를 다시 만드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바퀴는 누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효율적이면은 갖다 쓰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거 이제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이제 바닥부터 다시 다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있는 걸 갖다 쓰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에서 일단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파이썬 빌트인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구글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빌트인 펑션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뭐 ABS는 말 그대로 이제 절대값을 돌려주는 함수가 됩니다. 절대값. 절대값이 뭔지 알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all이라는 거는 어떤 리스트나 튜플에서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포문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iterable, 반복 가능한 자료형이라고 하는데요. 리스트, 튜플, 문자열, 딕셔너리, 집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true면은 true를 주고 false가 있으면은 false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제 false를 return하는 그런 그 함수가 이제 all입니다. all 123 all 1230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료형이 어떤 자료, 어떤 변수, 어떤 특정 자료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input 했고 그죠? 네. 여기서 쭉 넘어가서 이 중에서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자, int라는 함수는 이제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a 이퀄 100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면은 얘는 문자열이라고 했죠. 그죠? a 이퀄 a 더하기 1이 안 됩니다. 그죠? 문자열이니까. 그런데 얘를 내가 숫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int a를 하면은 얘는 이제 숫자 100이 되고요. b 이퀄 b 더하기 1 이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int는 이제 인테저의 줄임말 정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n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봤던 어떤 그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같은 것들 여러 개가 들어있는 자료형이 있을 때 걔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len python이라고 하면은 이 문자열이 6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len 123은 123이라는 숫자 3개를 가지고 있다. 이 튜플은 1, 그 다음에 알파벳 A를 가지고 있는 이 튜플은 2개의 원소, 2개의 객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어떤 반복 가능한 자료형을 받아서 얘를 그냥 이제 리스트로 변형시켜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얘를 이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new list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옵스. 네. 리스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한 글자씩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리스트라는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maxmin. maxmin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또 이제 반복 가능한 자료형 안에서 맥시멈과 미니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에서 맥시멈은 3이고 파이썬이라는 문자열 안에서 맥시멈은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관적으로 A, B, C, D 이 순서대로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걸로 일단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뒤에 오는 알파벳인 y를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min을 치면은 이제 제일 앞에 오는 알파벳인 h가 이제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명령은 아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OW는 거듭 제곱하는 겁니다. POW. 그래서 POW는 보면은 10,3 하면은 얘는 이제 10의 3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0 나오죠, 그죠? 사실은 이제 POW에다가 0.5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퀘어 루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제 스퀘어 루트가 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 루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W 100에 0.3승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파워의 줄임말, 파워의 줄임. 그죠? 그 다음에 레인지는 많이 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레인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sorted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그 함수입니다. sorted는 어떤 리스트를 정렬시켜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sorted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4, 1, 9, 7, 2, 3 이렇게 순서가 엉망진창인 리스트가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정렬한 새로운 리스트 L2를 얻고 싶다. sorted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L2는 이렇게 이제 숫자가 정렬된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하는 게 바로 이제 이 sorted 함수가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sort를 할 때 그러면은 거꾸로 할 수 없느냐? 큰 거부터 작은 거대로 할 수 있으면 거꾸로 할 때는 리버스 옵션을 주면 됩니다. 리버스 equal true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이제 거꾸로 정렬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은 이제 또 이제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숫자를 문자열을 숫자로. 그러니까 a equal 3.14라고 제가 저장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a equal a 더하기 1 뭐 이런 것도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지금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b equal string a라고 해버리면은 얘는 이제 그 내용물을 스트링으로 바꾼 겁니다. 그죠? 네. 스트링으로 바꾼 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m은 리스트나 튜플 안에 있는 모든 요소의 합을 돌려주는 거고 지금 방금 봤듯이 이제 타입이라는 명령도 이제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를 쳐주면은 float라고 나오죠. float는 뭐예요? float는 floating point가 이제 실수란 뜻입니다. 실수. 근데 타입 B string 이건 이제 string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타입 L2 하면은 얘는 이제 리스트니까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가끔씩 하다 보면은 에러가 났을 때 이제
두 개의 변수 타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은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현재 레벨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장 함수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조금 하고 예외 처리 조금 하고 클래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간단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제 6장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접목해서 이제 어떤 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의 성질을 뭐 예측하거나 변형시키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화본 올릴 겁니다. 네.